근데 그 잠결에도 그 독경 소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냥 막연히 가서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신을 바쳐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합정교당을 물으니까 어느 절로 안내를 해요. 어떤 분이 마당에 들어설 틈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나 많이 왔어요.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신도한 주소를 적어 드리면서 이곳은 정법사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원래 김준 원장님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기독교인이신데 태동사님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인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탐복을 하시더라고. 나의 일대사가 무엇이냐? 일대사. 그것을 항상 반추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여기서 사냐? 나의 일대 해결해야 할 일대사가 뭔가?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스승님들의 뜻을 받들어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며 교단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공해 오신 현타원 이성희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에서는 교무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현타원님께서 원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어오셨는지 소중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충남 금산 교당에 교도 회장님으로 한 40년 근무하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님은 우리 어머니 외삼촌이시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아주 확실한 원불교 신자로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어쩌다 한 번씩 자면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계속 선하시고 독경하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 잠결에도 그 독경 소리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께 그 독경을 나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독경만 배울 것이 아니라 법회를 나가자. 그래서 이제 교전하고 그 염송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염송집을 가지고 독경을 계속 이제 외우고 또 교당에 가서 한 번씩 법회도 보고. 근데 교당에 가니까 또 그렇게 교무님이 법복을 입으시고 설교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신선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아주 좋았어요. 계속 교당만 가고 싶고. 직접적인 출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도 싶고요. 또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시면서 각오와 또 다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는 혼자 산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혼자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 저 양지바른 곳에 경치 좋은 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나는 혼자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님 인연으로 금산교당에 가서 발심이 나고 또 교무님들의 생활이 동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연히 가서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대체 혼자 살 수도 없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무님들 생활 모습을 보면서 진리를 연마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신을 바쳐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저 교무님들도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셨고 저렇게 혼자 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스승님을 말하자면 속으로 찾았지요, 많이. 네. 어떤 분을 만나서 네. 나를 맡길 것인가. 네. 그러다가 이제 오타원님 이재경 선생님한테 이제 속 뜻을 말씀을 드렸죠. 네. 출가의 나는, 뜻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네. 말씀드렸더니 나도 선생님같이 그렇게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냐고 여쭈니까 할 수 있고 말고 성의도 할 수 있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네. 해야지.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네. 근데 어머니는 전혀 이제 그 뜻을 모르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가 있으면은 어디론가 잡혀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무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기회를 한번 보자 이제 그래서 네. 벼르고 있는데 훈련 가셔가지고 중앙청부로요? 중앙청부로 네. 훈련을 가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부교무님이 이제 교무님한테 연락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오면은 청부 가서 어떤 선생님을 가서 면접을 하고 네. 그래라 이제 이러셔서 연락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 이제 갔지요 나중에. 예. 그렇게 전화하신 거군요. 예. 근데 어머님은 온불교 교무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원불교 교무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외삼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교무님 모습을 자주 뵙기도 했고 또 재원교당의 교무님도 뵙고 했는데 네.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 한번 여쭤봤더니 깨끗하게 사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아 교무님을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알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내 속으로는 어머님 허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허락은 아니셨는데 진짜 그냥 아니었는데. 예, 마음으로 예. 아, 어머니도 그렇게 예. 반대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만 하신 거군요. 그래. 예. 현타원님은 간사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네. 간사에 임하셨는지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 따라서 금산교당에 갔더니 그 공타원님이 강습을 하시더라고요. 아. 교리 강습을.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교도님들한테 하시는 설법 중에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 신심. 그게 신심이 있어야 공부할 마음도 나고 신심이 있어야 성불도 빨리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법문을 내용을 하시는데 대처 인간이 살아가려면은 어떤 위대한 그 신의 신심이 있든지 어떤 훌륭하신 스승님한테 신성을 바치든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데 구정선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구정선사 그분은 왜 그 어려운 데 와서 소설 9번이나 걸으라고 하신 분에게 그렇게 명을 받으시고 밤늦게까지 소설 9번이나 걸으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걸렸어요. 네. 왜 그러셨을까? 집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여쭸어요. 왜 구정선사가 그분은 그렇게 집이 가난해서 나오셔가지고 절에 와서 그렇게 사시면서 그러셨는지 한두 번 소설 걸기도 힘들 텐데 9번이나 그렇게 걸으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님 대답이 그러시더라고. 스승님께 그 신성을 바쳐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스승님께 오롯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그래야 도를 배우고
내가 지도를 잘 받아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이제 네. 생각을 하고 그 구정선사가 화두예요. 그래서 내가 황타원님한테 갔어도 그 구정선사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황타원님 그 목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나무가 목수에게 다 자기를 맡기면 목침을 만들든지 망치로 때리든지 톱으로 썰든지 그런 것을 다 맡겨버려야 거기서 좋은 조각품도 나오고 또 집도 지을 수 있고 온갖 작품을 다 만들지 않냐. 근데 뭐 나무 그것이 나 당신이 썰으니까 나 여기 안 있는다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 신성이 중요하다. 신심이 없으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간사 생활할 때 그 구정선사 이 얘기를 공타원 조정권 선생님한테 듣고 그것이 화두가 걸려서 그런데다가 또 목침 얘기를 하시고 황타원님 그 목수 이야기를 늘 하셔서 아 나는 나무 토막이 돼가지고 목수한테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예. 그 이제 보통은 간사 과정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부모님 슬하에서 살다가 그렇죠. 또 전혀 다른 생활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 힘든 점도 참 많은데, 맞죠. 예, 현타원님께서 느끼셨던 간사 시절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어려움이 많았죠. 자기 고집도 꺾어야 하고 네. 또 배우지 않은 것을 또 다 해결해서 해야 하고 기축생활 하기도 힘들고 예, 가니까 그 옛날 대종사님 모시고 공부하셨던 그 간사생활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 주의 조행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말하는 거, 걸음 걷는 거, 청소하는 거, 그리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 자선 빠져서는 안 되고, 법회 빠져서도 안 되고,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그 규칙을 따라서 교무님들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야 하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종 치고 경종 치고 목닥 치고 오는 일을 나한테 다 맡겼는데 그거 하고 꼭 황타원님 이제 겨울에 같은 데는 응급실에서 넓은 응급실에서 이렇게 선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황타원님하고 부교원님하고 딱 앉으시고는 목닥을 줘서 나를 황타원님 앞에다 딱 앉히셔. 독경할 때 목닥 쳐라. 네. 예. 근데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 속에서 파묻혔다가 저녁에 아침에 자는 것이 그렇게 꿀맛인데 일어나서 이제 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독경을 하다가 스르르르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앉아서 황타원님이 소리 안 나게 죽비로 쭉 찔러지 앉아서 또 독경을 하고 목닥을 치고 그러기를 하여튼 간사 시절에 그렇게 해서 네. 간사 마칠 때까지 했는데 육신조복은 받은 것 같아요. 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러지 그 아주 뭐 속가에 망아지죠. 가서 이제 코를 뚫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맞아요. 어떻게 무심히 걷다 보면 문턱 받고 넘어가잖아요. 네. 문턱 받았다고 야단 맞고 크게 웃었다고 야단 맞고 저무도록 야단만 맞으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얼지 그냥. 주의 조행에 정말 네. 철저하게 네. 훈련을 시키셨네요. 그래서 뭐 학생 공부하러 갔는데 대부분 다 먹던 이거 집었다 이것 집었다 하고 뭐 문떡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을 훈련 받았기 때문에 네. 다 보여 그게. 네. 그래서 참 지내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그냥 학교를 안 보내주시고는 내가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보따리를 싼 적이 있는데 네. 초발심 자격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자격문이 말이요 어떻게 좋은가 아마 전생에 들었던 네네. 그 책인 것 같아. 그 자격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낙을 놔버리려는 공부를 잘하면 네. 믿고 공경하기를 성현같이 받들고 난행을 능행하면 그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보면은 네. 존중하기를 부처같이 이룬다. 그런 말씀이 나와.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낙도 못 누리게 하고 계속 어려운 일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 말씀이 딱 나오더라서 그 말씀에 그냥 내 마음이 녹힌 거예요. 녹아지고 또 고아감은 유인 지인 소고요 벽성 심곡은 행자소손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맷뿌리와 높은 바위는 지혜인이 거하는 바요. 푸른 솔 깊은 골짜구니는 수행자가 깃들일 곳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또 내가 저 산 밑에 집 지어놓고 혼자 산다는 말씀이 또 떠오르면서 그렇지. 그 수행자가 그 맛에 사는 것이지. 그냥 그 말씀들이 그냥 그 휴지에 물 젖어 들듯이 그냥 몇 번 안 읽었는데 싹 외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격문이.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말씀들이 그냥 네. 머리에 경계당하면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수행자의 덕목을 네. 그때 익혔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제 큰 어른을 모시고 힘든 간사 시절이었지만 마음에 큰 뜻을 품고 이제 서원을 다지셨는데 스승님을 모시고 살면서 힘든 점도 있기도 하지만 많이 배우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간사 시절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항타원님을 모시고 어떤 그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그 항타원님은 대종사님 수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어르신인데 네. 처음에 가자마자 그 옛날에는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만은 네. 종이가 없으니까 이 달력 썩은 걸 남은 것을 막 이만하게 오려가지고 네. 실로 묶어서 거기다 도망령피를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유무념 떼조를. 유무념 떼조를. 그래서 잘한 것은 이제 O, 잘못한 건 X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고 네. 저녁에 이제 상실기를 꼭 시키시고 네. 또 처음에 또 태조사법을 네. 검은콩, 흰콩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간사 근무를 마치고 현타원님께서는 영산선원에 진학을 하셨어요. 네. 그때 영산선원의 분위기는 어떠셨고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간사 근무를 마치고 영산 이제 선원에 들어갔는데 초창이라 전부 우리가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공동 작업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교사진과 학생들이나 원장님 모두가 아주 일심 합력으로 이렇게 영산 선언을 이끌어 나가셨는데 그리고 또 가족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허심탄회하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교사 그때 이혜정 선생님이 교사로 오시고 그때는 장응철 선생님이고 종업사님 이제 갓 졸업하고 거기 오셔서 교사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진으로 다 구성이 돼서 작업만 끝나면은 그 관타원님 혜정 선생님도 우리하고 같이 네. 피로 풀자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여흥의 시간도 갖고. 네, 여흥의 네. 시간도 갖고 네네. 아주 재밌었어요. 작업을 해도 재밌었어. 네. 그런데 너무 공부 시간보다도 작업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방학을 앞두면은 또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우리들이 하고 가야 되니까 그 살에 긴 그 콩밭 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논농사, 예, 밭농사. 논농사, 밭농사.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래. 계속 그런 그 일거리가 많고 그래서 본공 작업이 많아서 예.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예. 크게 이제 진정서를 낸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모를 심고 왔어요. 네. 그날 저녁에 너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지치고 네. 학생들이 그냥 폐잔병 같이 그냥 방에서 누워서 이제 지쳐가고 누워 있는데 네. 어떤 동지 하나가 다 일어나 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업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언제 공부해서 앞으로 20세기를 어떻게 향도하는 교육자가 될 수 있겠느냐. 네. 심각하다 일어나봐. 그 말에 그냥 다 귀가 그냥 번쩍 뛴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네. 뺑 눌러 앉아가지고. 야,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찬성을 한 거지. 우리가 여기서 2년 하고 동산에 가서 올라가면 어영부영 지역 익히고 뭐 자리 익히다 보면은 고시 봐야 되는데 교육자 고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실력을 갖춰서 지방에 나가서 부교무 살고 교무를 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서를 내자. 처음에는 건의서라고 했지. 네. 총부다 건의서를 내자. 네. 그거 참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의서를 이제 어떻게 낼 것이냐. 그 이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이제. 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종사님 영육상전 이사병행의 정신은 모르는 바 아니오나 네. 20세기를 향도하는 21세기. 20세기라고 해서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1900년대니까. 20세기를 향도하는 네. 지도해야 할 교육자 자질을 어떻게 갖출 수 있겠는가. 네. 이제 내용이 그거요. 네. 그러니 중앙총부 종법사님을 비롯한 수의단원 제위께서는 네. 이 일을 꼭 통과시켜서 1년을 더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을 늘려달라는 1년을 내용이에요. 더 네. 늘려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서명 날인을 쫙 하고 도장 찍고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찍었지. 서명했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보실에 한 통, 감찰원장, 교정원장, 네. 총부의 각 부서 다 보내고 우리 훈련 원장님은 향산법사님이거든요. 네. 향사님 앞에로 네. 돌아오게 우편으로 딱 붙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총부를 비롯한 영산 선원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지. 네. 근데 향산법사님이 그걸 받으시고는 네.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던지 그 양반이 참 유순하시고 학생들한테 그냥 참 그냥 그 아버지 같이 그냥 그렇게 훈훈한 어른이셨는데 그냥 되게 화가 나셨어.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이 어른도 잘 섬길 줄 알고 공부도 잘하고 공심이 있어서 본공 작업도 하라고 하면 참 잘 해내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셨는가 봐요. 네.
놀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원장실로 불려갔는데 나는 제일 끝에 부르시더라고. 네. 너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제일 끝에 불렀다. 근데 하나같이 같이 했습니다 그랬지 누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다 같은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네. 한 자리에서 했는데 근데 그 후로 수의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예. 학생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더 해서? 연기를 했죠. 아,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래서 영산 2년, 동산 3년 해서 이제 하면서 총 5년 과정으로 5년 과정을 마치고 선학원이 같이 3주 정도 같이 훈련을 받고 네. 또 고시를 보고 네.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총부를 가면은 저것들이 진영서 낸 사람이라 교육개혁의 선봉자들 아니세요? 자들이 어이구 끄릇끄릇하네 어른들이 그러는 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의 흐름을 많이 한번 바꿔놓은 거죠. 바꿔서 나중에 우리 향산 법사님이 또 동산 선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 졸업을 시킬 때까지 또 같이 지내시고 그러셨어요. 현타오님이 이제 출가를 단행하시고 첫 근무지로 전주교당과 정읍교당에서 이제 부교무 생활을 하셨어요. 부교무 생활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교화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 시절이잖아요. 이제 전주 정읍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타오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때 교화를 하셨는지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청소년들을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청소년들과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 어른이라고 해서 어떤 권위의식을 갖는다든지 네, 네, 네. 또 뭐 좀 어른답게 뭐 살인다든지 이러면은 멀어져요. 헌신과 배려 가이드라고 소통이 돼야 교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누나 같고 언니 같고 네. 때로는 담임 교무 같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교화가 되지 그냥 내가 교무다 하고 있으면은 교화가 되더라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전주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정읍서도 그랬고 가는 곳마다 이제 활동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그 해운대에서는 주로 이제 시화전을 뭐 하고 전주에서는 이제 가을의 밤이라고 어떤가 그 노래 자랑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화촌이 또 유명하잖아요. 선율교당에는 네. 선배들도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후배의 또 자리도 마련하고 그 선배들의 가르침이 대단했어요 또. 예. 그저 이재성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선배거든요. 네. 율타운 같은 분도 선배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이 대선배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교화를 거기서. 현타오님께서는 부교무 2년 생활을 마치신 이후에 예. 첫 교당으로는 합천교당으로 이제 주임교무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예. 그곳 교당 상황은 어땠고 또 그곳에서 어떤 각오로 또 교화에 임하셨는지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부교무 이제 간사 생활을 많이 했지만 부교무 생활은 2년밖에 안 해서 네. 조금 마음에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됐죠. 근데 합천교당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에 갔는데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합천교당을 물으니까 어느 절로 안내를 해요. 어떤 분이. 인식이 안 돼 있었구나. 네, 전혀 그 원불교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서 그때 누가 같이 갔냐면은 박혜명 교무님이 생각으로 내가
따라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셨는데 이제 물어서 교당을 찾아갔는데 한 20평 되는 가정집에다가 교당을 했더라고요. 문을 열면은 법당이고 문을 후심으로 닫으면은 방이 되고 이런 법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라도 교도가 좀 있었으면은 좋을 텐데 첫 부임 인사를 하려고 이제 머리를 곱게 빗고 법복을 입고 교도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시 반에 이제 본다고 그래서. 이제 해명경호님하고 둘이 이제 있죠. 아이, 시간이 돼도 교도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0시 반이 넘어서 11시가 돼도 한 명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요타오님이 아이, 법복 벗고 우리 편히 쉬세 그래요. 그래서 법복을 벗고 이제 문을 닫고 둘이 누웠는 거예요. 아, 눕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럽잖아요. 교화를 하러 왔는데 첫 부임에. 근데 어떻게 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경호님이 나를 이렇게 아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교단이 초창이라 이런 곳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성의경무가 있으면 잘 될 거야. 위로를 하시더라고. 자, 앞으로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젊디 젊은 29이 갔어요. 젊디 젊은 교무라고 발령받아서 왔는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다가 조각배 하나 태워서 띄워놓은 것 같은 그 느낌. 뭐 우리 나라 가난한 시절에 박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가난한 시절에 교화계획. 나도 3년 계획을 1기가 3년이니까 네네. 3년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교무가 도착을 했는데 절로 데려다 준 걸 생각을 하면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겠다. 홍보 작업을요? 홍보 작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하는 동시에 교화 터전으로서 사람들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오면은 정갈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마음이 다 정화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자.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알리고 도량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깨끗하게 만들자. 이제 1년에 살면서 그렇게 이제 1년 하고 2년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자. 알려놨으니까. 그렇게 해야니 뭐 사회인 유명한 사람들 부르자니 뭐 비용이 많이 들게 생겼으니까 그때 마침 우리 대산종사님이 김성진 선생님을 요가 강습을 시키고 또 수지침을 가르치고 지압하는 걸 가르치고 해서 이걸 배워갖고 오라고 해갖고 어디 가서 좀 배워갖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여기저기서 불려다니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이제 초청을 했죠. 아마 일주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홍보를 이제 뭐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멋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등사기를 밀어가지고 그 찍으려면 그런 것도 해야 하고 널리 홍보를 하려면은 군청 공보과에 가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자 범 잡는 식으로 해야지 막 무서운 것이 없어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군청을 찾아갔어요. 용감하게. 공보과 직원한테 깨끗한 정려가 와가지고 하청 군민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원고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그때는 뭐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합천 군민 여러분, 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네. 해요. 이렇게 시작해갖고 네. 해요. 원불교 합천 교당에서는 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네. 합천 합천 군민의 건강을 돕는 요가, 침술, 지압 등으로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요가도 배우시고 자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돌아온 거요. 네. 마당에 들어설 틈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나 많이 왔어요.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우와. 그니 이것만이나 할까? 이렇게 가리면 경호반이고 이렇게 투면은 법당이요. 저기다 법신불 모시고. 네. 그런데 10명만 눕혀놔도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경호반까지. 네. 침 맞고 막 지압하고 막. 네. 참 성진 선생님 그때 오셔서 새로 1시까지 그냥 지압하고 막 세상에 그 며칠을 막 일주일간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시고 장날이면 더 많이 와. 홍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제법 한 15명이 법회를 보면 이야기 할만해. 설교 할만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성진 선생님 모시다가 요가 훈련 나고 하면서 교당이 좀 훈훈해졌어요. 먹을 것도 생기고. 해운대 교당에서 6년간 교화 활동을 또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면서 또 청소년 교화를 아주 우수하게 했다고 해서 이제 우수상도 받으시고 교화 우수상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가장 그 활발하게 하신 것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어요? 그때 딱 해운대 교당을 갔는데 해운대는 좀 해수욕장으로서 특별 지역이잖아요. 유명하죠. 네. 근데 마치 가던 해에 그 바다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유명 가수들이 와서 뭐 노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교도님들을 보러 가신다고. 그래서 나도 텔레비전 틀어놓고 한번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나 그러고 봤더니 이 조용필 씨, 이은하 씨 그때 네. 그분들이 아주 노래를 많이 하고 다니셨는데 오셔서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혼신을 다해서 노래하는데 아주 대중의 마음을 그냥 확 잡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나는 그 조영필 씨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른다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바로 저것이구나. 대중의 국민 가수가 될 만한 자질이 바로 저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혼신을 다해서 그냥 노래를 하는데 하여튼 그 수만 명의 대중이 막 환호를 하고 네. 하는 걸 볼 때 나도 저분은 연예계에서 가수로서 저렇게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중을 위해서 저렇게 참 일을 하시는데 나는 교역자로서 성직자로서 또 구도자로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구도하고 교화하고 봉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 교화야 전임들이 많이 닦아 놓으셨으니까 네. 그냥 그 받아서 했으니까 그냥 네. 그렇게 저절로 되었어요. 사실은 뭐 초창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청소년 교화도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또 고리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에다가 그 당시 그 선교수 하나를 내 가지고 봉불식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다니면서 한 5년 동안 또 출장 법회를 봐가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운대 지역이라 전국에서 그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해수욕을 하러 오시니까 해운대 지역의 삶이 바로 내 삶이고 해운대 지역민들이 잘 사셔야 교당도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운대 그 여름철 해수욕철에 전적으로 봉사를 했어요. 가서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교도님들과 함께요? 교도님들과 가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조를 짜서 가기도 하고 이제 방학 때는 학생들하고 주로 가고 평소에는 이제 교도님들하고 가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미아도 찾아주고 이제 그런 이제 봉사를 누가 알아주든 말아주든 그냥 계속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와보라고. 그래서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오라고 하는가 하고 갔더니 교무님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꾸준히 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바로 새마을 사업인데 새마을 지도자로서 위촉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떠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는 그냥 이렇게 교무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 그냥 위촉장만 받아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얼마 있으니까 새마을 연수원에 훈련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로 훈련을 가게 됐어요. 1979년도에 가서 사회 훈련은 처음 갔죠. 얼마나 참 긴장도 되고 두렵지 좀. 우리 교단에서는 훈련 늘 받았지만은 사회 그 큰 훈련은 처음 받아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그랬는데 한 350명이 또 거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20명씩 20명씩 해서 17조를 우리 같이 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남녀 학생 단장을 뽑아. 대표. 남녀를 대표를 2명씩 뽑아요. 아이 해운대 원불교 교무를 여자 학생장으로 선출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선출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잤지. 그럼 이제 학생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교관단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일주일을 하는데 마지막 수료식 때 이제 결제식 때도 앞에 나가서 그런 걸 남자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나를 시키더라고. 학년장이니까 해야죠. 여자 학생장을 자꾸 내세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서를 하는 것도 결제식 때 말하자. 우리로 말하면 결제식이. 또 선서를 또 나보고 하라고 하더니 해제식 날 아침에 내일 30분 강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분 강의로 그러면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가 연말을 해서 할 텐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이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아이고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거기서 훈련을 받아보니까 사요 정신이 바로 새마을 정신이더라고요. 가지고 사요를 가지고 이제 자력 양성부터 해서 자력 양성을 하면 인권 평등이 되고 지자본의를 하면 지식 평등이 되고 타자녀 교육을 하면 교육 평등이 되고 공도자 숭배를 하면 생활 평등이 되는데 바로 우리 원불교 사요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 종사님께서는 대단 종목사님께서는 새마을 정신이 나오기 이전에 부지런 서로 스스로 그런 법문을 하셨는데 벌써 내다보시고 하신 것 같았다. 여기 와서 보니까 자조, 근면, 협동이요. 근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조는 스스로. 또 부지런은 근면이고 협동은 서로.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조, 근면, 협동이더라.
이제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이야기를 이제 사요를 하니까 이야, 진짜 우리 법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력 양성은 이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으로 풀어갔지 이제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박수를 막 몇 번이나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어디 가서. 네. 정말로 그때 우리 법이 유대하다는 것을 그냥 대중인식을 하게 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 그냥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송사를 김준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수료식 때. 그러면 학생장이 답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답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읽으래야.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말은 해줬어. 그래서 저녁에 밤새 답사를 써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이제 답사를 했는데 수료식을 하면서 막 이것만은 그냥 큰 벽걸이 그 시계를 공로상으로 타가지고 이렇게 수료식을 잘하고 가방을 메고 점심 식사를 하고 쭉 나오는데 교관단들 33명이 일렬로 도열을 다 하고 김준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앞에 다 서시고 그 학생들을 일일이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격려해 주시고 아 근데 그 틈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김준 원장님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 그래서 신도한 주소를 적어 드리면서 이곳은 정법사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쉬시고 싶을 때는 이곳으로 찾아가셔서 정법사님 훈증도 받으시고 쉬어 오십시오.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써서 이렇게 딱 접어서 드렸더니 이 안주머니에다 넣으시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1979년도에 7월 달에 갔다 왔는데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셔가지고 서거하신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막 밀어주신 선봉자가 열반을 하셨으니 이제 새마을 사업은 이제 무너졌다.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나도 그냥 이걸 어쩌나 고민을 했죠. 근데 이렇게 딱 돌아가신데 뉴스를 보니까 새마을 연수원장님이 대통령 영정 앞에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딱 비치더라고. 그 모습을 뵙고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앞으로 어쩌면 좋. 그런데 그 후로 이제 내가 연수원 원장이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하셨는지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를 위해서 순회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80년도에 1월 달에 전화가 오더라고. 신도안이라고. 그리고 이진자 학생장을 찾는데 이진자는 누군가 교단에 없고 이진자가 누군가 총무부도 알아보니까 아, 해운대 교무라고 지금 연수원장님이 여기 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쉬시는데 빨리 찾아가셨군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제 경옥고 하나를 사들고 막 부랴부랴 갔더니 주사 맞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반가라고 하시는지 이제 거기 가서 제의를 했죠. 그래서 그 오신 동기를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때 그 주소를 적어줘서 생각이 났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강연을 했다고 강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원불교 교전을 정독을 했다고. 대동사님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인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탐복을 하시더라고. 근데 원래 김준 원장님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기독교인이신데 근데 대산종법사님을 뵙고 이제 그렇게 교전을 접하신 거예요. 1월 달에 그렇게 거기서 다 함께 일주일을 지내시고 교전을 탐독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3월 달인가 교관단들을 33명을 거느리고 신도안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법으로 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얼마간 훈련을 3박 4일로.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교관단들의 우리 교법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말로 이루다 할 수가 없고 그 감상담 훈련 소감을 네. 다 썼는데 네. 최고 엘리트들 오셔가지고 그 쓰신 장문이랄지 그런 것이 그냥 너무 감동적이라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전국 기관 교당에 다 보내고 아주 원불교가 그냥 빅 뉴스가 되었지. 네. 예,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종업사님하고 계속 인연이 이제 이어져가지고 원불교는 국민훈련발전소고 연수원은 변전소다. 아. 그러니 발전소에서 공무원 교무를 파견해달라. 아. 연수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무님이 이제 파견이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를 네. 보낼까 했는데 최성덕 교무님을 네네네. 거기 그렇죠. 보냈어요. 네. 아마 거기서 상당히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법을 이제 많이 묻혀다 거기다 접목을 시켰겠지요. 거기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이 일생일대의 교화 여정에서 그러한 새마을 연수원 교관단들이 우리 교법을 와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또 나로에서는 정말 보람의 추억으로 그렇죠. 남았죠. 굉장히 그때 대산종 목사님께서 좋아하시고 한번 인사를 하러 갔더니 네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왔다. 저런 분들이 한 병만 공을 들이려고 해도 10년을 걸릴 건데 모든 분을 와서 저렇게 한국에 아주 최고 엘리트 오셔가지고 네. 우리 교법을 훈련을 받았으니 정말 교단에 큰 홍복이다. 네. 그래서 관영 교무님한테 영광굴비 있냐? 그러시더라고. 있다고 하니까 네. 영광굴비 좀 하나 구워서 성의교무 밥 한 상 잘 차려서 대접해라 그래서 최고의 대접인데요. 대접을 받았어요 한번. 네.